지금 가열식 가습기랑 브링동 가습기 3세대랑 가습력 비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9시 35분부터 지금 현재 제 방의 습도가 30%인데 2시간 동안 비교를 할 겁니다. 2시간 동안 가열식 가습기 써보고 습도가 얼마나 오르는지 이제 온스도 센서의 데이터로 더 남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비교를 할 생각입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제 발치에다 놨고요. 아까 찍었던 온스도 센서 같은 경우는 여기 얼굴맛에 놨습니다. 지금 35분 29%네요. 지금부터 이제 가열식 가습기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2 hours later. 자, 이제 2시간이 지나서 시간 보면 11시 35분입니다. 가열식 가습기 2시간 동안 틀어놨고요. 습도는 48% 부근에서 이제 멈춰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더 그냥 틀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50% 넘기는지 체크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일러는 23도로 설정을 해뒀는데요. 가열식 가습기를 켜둔 채로 시간이 좀 23도 도달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3.8도입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뒤통수가 후끈후끈 거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지금은 4시이고요. 온도는 22.6도, 습도는 60%네요. 가열식 가습기를 틀어놓고 한번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두고 자볼 거예요. 습도가 밤새 어떻게 되나 한번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네, 지금 가열식 가습기를 틀어놨는데 너무 습해져가지고요. 일단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습 관리가 안 되네요. 가열식 가습기는. 3 days later. 네, 지금 가열식 가습기 사용 3일 차인데 막 이제 작동을 했거든요. 끓는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네, 일단 끓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막 방에 진동까지 나가지고 가열식 가습기는 일단 끄고 저희 브링동 가습기를 써서 가습을 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물 끓는 소리는 예, 전원 끄고 나서 멈췄고요. 저희 거 이제 설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설치 다 하고 자동 습도 관리도 이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훨씬 조용해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2시 다 됐고요. 23.6도에 46% 온도가 좀 높은 편인데 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일 동안 가열식 가습기를 써봤는데 일단 가열식 가습기를 써본 결과 가습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브링동 가습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습이 잘 되었고, 그런데 가열식을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내 침실 크기 안에서 문을 닫고 쓰니까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온도가 설정한 난방 온도보다 거의 0.8도 정도 높아져서 더웠어. 자는 동안 너무 더워져가지고 중간에 이제 깨서 문을 열어두기도 했었고, 가열식 가습기를 잘 안 써봐서 몰랐는데 가습기가 작동이 이제 되기 초반에 끓는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그게 좀 시끄러웠다는 점.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어느 정도 가습이 진행 중일 때에는 그때는 뭐 적응돼서 그런 건지 막 그렇게 시끄럽다까지는 아니었는데, 물론 브링동 가습기보다는 그냥 끓는 소리, 끓고 있는 소리 자체가 커서 시끄럽긴 했어. 아까 말하던 거 이어서 이제 보통은 원래는 방문을 나는 열고 자는 편인데, 보통 우리 고객들은 방문을 완전히 닫거나 이제 거의 닫은 채로 생활을 하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나도 가열식 가습기를 쓸 때 방문을 완전히 닫거나
거의 이제 닫은 채로 사용을 했었어.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문제가 난방 온도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서 더워서 중간에 깨게 됐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습도가 한 번은 자다가 호흡이 좀 답답해서 깼는데 습도가 80%가 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가열식 가습기가 가진 어떤 내 생각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 습도 조절이 안 돼. 끓어야만 가습이 되는 형태고, 중간에 특정 습도에 도달했을 때 이거를 껐다가 키더라도 다시 가습이 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리고 애초에 우리 브링동 가습기 3세대처럼 온수도 센서를 외부로 빼는 것 자체를 시도한 가열식 가습기가 뭐 시중에 찾아보기가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가열식 가습기 대부분에는 습도 센서 자체가 안 박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습도 조절 기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지. 내가 이제 이번에 구매해서 써봤던 가열식 가습기도 습도 센서가 없고, 당연히 가습기 내부에 있거나 표면에 있는 센서는 무용지물인데 외부 센서는 당연히 없거든요. 어쨌든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이 없어서 방문을 닫고 켜두고 자다가 과습이 너무 돼서 중간에 숨이 답답해서 깼다. 그런 이제 불편한 점이 있었어. 과습되는 문제가 또 있는 반면에 결국에는 이제 너무 과습이 돼버려서 또 꺼두면은 이게 또 환경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가습기를 끄게 되면은 또 건조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 물론 보통은 이제 뭐 난방이 정말 계속해서 작동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는 한, 환기를 중간에 하지는 않는 한, 뭐 80%까지 올라갔던 습도가 갑자기 또 30%로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건조한 상황은 가열식 가습기를 쓰면서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과습은 무조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이번에 가열식 가습기 쓰면서 느낀 점이야. 또 요즘 거의 마지막 이제 큰 느낀 점 중 마지막인데, 요즘 가열식 가습기는 보통 스테인리스 재질이 많잖아. 이게 뭐 장단이 있는 거지. 가열식 가습기 스테인리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서 통으로 끓여서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일 수 있겠지만은, 같이 따라오는 게 스테인리스를 통으로 만들다 보니까 무거워. 그냥 무게가 많이 무거워. 이거를 이제 가습기의 주 사용 고객층인, 주 관리 고객인 육아하는 엄마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꽤 많이 무거울 거라는 생각을 해. 이미 이제 가습기에는 물을 담아 버리는 순간 물통 용량만큼 무게가 생기는데, 기본 무게마저 무거우면,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4리터니까 기본적으로 4kg 정도 될 거야, 가득 채우면. 근데 가열식 가습기는 그거보다 훨씬 무거워. 이게 이제 좀 근력이 부족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어. 실제로 우리 브링동 가습기 고객분들 중에 리뷰 떠올려 보면 가벼워서 좋다, 손목 나갈 일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뭐 무조건 100이면 100 모든 고객이 그렇다, 아니다 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그런 장단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브링동 가습기 예를 들면, 브링동 가습기는 총 무게가 1.3kg 정도인데, 가열식 가습기는 무거우면 거의 3-4kg까지도 가니까, 여기에 물 용량 뭐 4리터에서 6리터 사이 채우게 되면 그거 꽤 무거운 편인 거지. 남자들이야 사실 8kg, 10kg 정도 되더라도 충분히 들 수 있는 근력을 가졌지만, 여성들은 4kg, 5kg 넘으면 많이 무거워할 거라고 생각해.